갖고 대통령이 여당한테 예산안 좀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잘할게요. 야당한테. 이게 야당한테. 아니, 국회에 하는 거죠. 사실 야당한테 하는 게 아니라. 잘 도와주세요. 국회에서 의결을 해주셔야 행정부가 해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윤석열은 그 말이 하기 싫은 거예요. 왜? 나 싫어하는 야당 의원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기가 싫었던 거죠. 사실 이거는 정치인이나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이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사업을 하거나 내가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꼴보기 싫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타협이 필요하면 수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걸 만나서 대화로 풀어낼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대통령이고 가장 대한민국에서 그러한 걱정과 그러한 타협, 이러한 상황들을 살펴야 되는 게 대통령인데 지 기분이 안 맞다고 이 중요한 시정연설을 당장 내년에 쓸 국가 예산을 인증받아야 되는 데 가서 도와주십시오. 잘 살펴주십시오 해야 되는 시정연설을 배신한 거라는 거지. 안 했다는 거지, 윤석열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대통령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어떠한 조직의 수장으로 있어야 될 놈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밖의 어려움이 컸다. 너 때문에 어려웠어, 너 때문에. 네가 나라를 망쳤잖아. 네, 너 때문에 마음 편한 날이 없었죠. 잠깐만. 혈압이야. 윤석열이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이렇게 소회를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면서 특히 그간의 경제 성과라며 집중 소개를 했고요. 이날 발표된 2025년도 예산안의 총 지출 규모는 677조 원으로 올해보다 3.2%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24조 원의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하면서도 4대 개혁과 미래 투자에는 과감한 재원 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들 위해서 50억을 더 쓰네, 이런 주의, 이게 지금까지 100억 쓰는 거 50억을 더 쓰네, 이런 식으로 해갖고, 푼돈 갖고 마치 민생 살피는 것처럼 하고, 진짜 굵직굵직한 정부 예산들 같은 경우에는 이리 빼서 쓰고 저리 빼서 쓰고 건의 예산으로 몰고, 지네들 예비비로 하고 집행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개판 5분 전으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야당이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김건희 예산 다 손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뿐만 아니라 국회나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 있는 예비비, 특활비, 그리고 제대로 된 증빙 안 내놓고 있는 영수증 없는 각종 특수경비들 싹 다 삭감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삭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법도 이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제는요, 애초에 영수증 안 내놓으면 시한을 줬어요. 연말까지라도 이게 예산안 결의되기 전에 해당 부처의 상임위에다가 영수증 안 내놓는 지출 예산들에 대해서는 100%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가지고 서민 예산에다 증액하겠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3% 늘어가지고 677조 원,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예산 승인해주겠다는 거죠. 예산 자체를 안 주겠다는 건 아니지만 제대로 안 쓰고 또는 불용했거나 임의로 땡겼었거나 영수증 안 낸 구린 돈에 대해서는 한 푼도 줄 수 없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한 달 반 정도 기간이 있고 예산 심의에 대한 내용들이, 예산 심의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들이 나오겠습니다만 중요한 원칙을 이번에는 민주당이 제대로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 무슨 국방 예산 안 주겠다는 거 아니야. 제대로 영수증 안 내고 쓰임새가 불분명한, 그리고 지정을 해줬는데 딴 데로 뽑아 쓰거나 불용해버린 예산에 대해서는 애초에 그 예산 항목을 없애고 기존에 있는 서민 예산이나 민생 예산 쪽에다가 돈을 더 증액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막무가내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회계하고 감사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무슨 변명을 하고 무슨 지랄을 할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비난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정산해서 제대로 지급할 건 하고 바꿀 건 바꾸겠다라고 하는 지금 민주당의 기조가
이 정당성을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여져 가지고 저 부처들에 대한 사실상의 업무 중지를 만들 수 있게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아까 소두에서 얘기했는데 7일날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요.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만 하겠죠. 당연하죠. 네. 그래서 얼마나 가짜는 변명과 말도 안 되는 핑계 그리고 여당과 과거 정부 탓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리고 누구한테 질문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게. 아니, 일문일답을 한다고요? 아니, 저기 국민들 모아놓고도 질문지자들 미리 맞아. 정해놓고 뽑아놓고. 짜고 치고 짜고 치는 고스톱하고 기자들도 미리 사전에 다 섭외해놓고 섭외해놓고 했겠죠. 순서 다 잡아놓고 심지어 자리 배정까지 다 해놓는데요. 심지어 헷갈릴까봐 사진도 이따만하게 붙여놓고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다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야 얘다 니들이 원하는 만큼 질문해봐라 내가 다 받아주마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우리가 그 전에 얘가 대국민 담화고 뭐 국민들과의 대화고 기자회견 우리가 한두 번 속았어 이게 의미가 없다니까 얘는 이거를 무슨 선심 쓰듯이 내놓는 거고 이걸 통해 가지고 뭔가 대통령이 큰 결심을 하고 이렇게 대단한 결심을 한 것처럼 꽝꽝 때려대고 있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런 걸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 아니 이딴 거 필요 없고 네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우리는 네 얘기가 듣고 싶은 게 아니고 김건희 특검을 받아. 그리고 네가 대통령 할 자신이 없으면 내려오면 되는 거 아니야. 너 따위의 말을 듣고 싶어하는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어. 도대체 얘기나 들어보자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이제는. 자, 아무튼 별 기대할 건 없겠지만 지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이 7일날 대국민 담화가 말하자면 유화적인 내지는 항복선언을 하기 위한 준비인 건지 아니면 좀 더 강경하게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하기 위한 계기인 건지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더 강경한 자세로 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수보회의라 그러죠. 수보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미 수석보좌관 회의요.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실은 그냥 정책만 보고 가자. 지지율 따위는 우리 보지 말자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당신은 심지어 이 자리에 김건희가 참여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된. 와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어디라고 얼굴을 디밀고 나오려고. 그러니까 지금 간 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집권 2기를 사실상 김건희를 중심으로 해갖고 끌고 가려고 하는 계획하에 만들어진 윤석열 정부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김건희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야. 이미 시나리오를 비롯해서 모든 준비가 그렇게 끝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등장을 시켜야 되는 거지. 대본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미 국민적 반감이 너무 큰 상황이라.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진행하는 또라이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냐? 또라이죠. 저는 할 걸로 봐집니다. 네. 또라이입니다. 뭘 상상하든 또라이 같은 짓을 그래서 해왔던 정권이기 우리가 때문에. 깜짝 놀랄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뭐요? 윤석열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건희가? 저쪽 옆에서 김건희가 가오나시처럼 검은 양복을 입고 넥타이하고. 넥타이도 남자처럼 묶은 게 아니라 머플러 묶듯이 우리 건진사이다가 건진사이다. 보여줬던 그 넥타이를 하고 차렷 자세로 기자들을 향해서 레이저 광선을 쏘고 서 있는 요런 장면이 혹시라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겁나 살벌한 걱정이 좀 됩니다. 머리에 부분 가발 붙이고 풀 메이크업 한 서너 시간에 걸쳐서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테이프 붙이고 나와가지고요. 양복 입은 영희 같은 모습을 하고 네? 이게 뭐 오징어 게임 2 뭐 예고편도 아닌데 12월 달에 한다 그러대. 네. 아무튼 요런 장면을 연출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공안 정국의 시작을 알리는 어떤 신호탄으로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